인천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연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시내 음식점을 돌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 시민이 성남에서 온 이 후보의 출마를 강하게 항의했고 이 후보는 제지하지 말라며 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아니 대한이 후보냐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여기 있으면 살았어. 계속되는 무연고 텃밭 출마 비판에 이 후보는 당과 다른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손익을 다 떠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마로 나선 지역 토박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재명 대 인천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5년 대 25일의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계양의 자존심 대 방탄조끼 있겠다고 정말 뜬금없이 도망온 자의 선거이고 최근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후보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ARS 조사는 실제 민심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전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비교해보시면 전화 면접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다. 하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결과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당초 낙승이 점쳐졌던 이재명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인천 계양을은 역대로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던 곳이고 송영길 후보가 거기 있다가 인천시장 갔을 때도 또 민주당 후보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텃밭이긴 한데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될 때도 보면은 지역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왜 여기 나왔냐? 제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유권자들한테 왜 이재명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는가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이건 아니 뭐 여기밖에 보궐선거가 없는데 그래도 이번엔부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겠습니다 하려면 아니 분당 왜 안 가냐. 여기가 쉬워서 나왔다는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약간 모욕을 당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냥 거저보는구나. 계양으로 뜬금없이 왔습니다. 그 이유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우리 금배지 뒤에 숨어서 방패 삼겠다. 불체포특권, 현역 불체포특권 누리겠다. 방탄조끼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우리 유권자들 정말 우리 계양이 뭐 후군가 그렇게 만만한가. 우리가 무슨 범죄 피의자의 뭐 피난처냐. 이렇게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연고는 가지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예를 들면 영향력도 미미한 경우라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그거보다는 역량이 있고 큰 일꾼 이런 사람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된다.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제가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당초 뭐 계양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없기도 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양에 가자마자 무수한 유튜버들이 따라다니고 무수한 지지자들이 따라다니고 이래서 제2의 대선 운동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 결국은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아예 계양에서 벗어나서 전국 선거를 지원한다. 지금 뭐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지원 유세를 한 번씩은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계양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막 골목을 순회를 하고 이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마치 무력 시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몰래 조용히 이방역에 한 2시간 반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많이 몰리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좀 가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선거운동 시작할 때 개항에서 당선되는 것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를 당선시키면 이재명이 개항에 나와서 이거 효과 때문에 경기도는 지켜냈다. 최소한 이게 돼야만 이제 중견 정치인으로서 일단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본인도 개항에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도 이재명이랑 이렇게 가깝게 다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자기 영향력으로 당선시키는데 실패하면 사실은 개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굳이 당선시켜줘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닌다는 거는 결국은 개항을 선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돼야겠다는 태도인데 경기도 지구 진짜 지방선거가 13대 4 이렇게 된 다음에 개항을 해 의원이 되면 저는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국 자기만 살아남았다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된다 한들 지난번 대선에서 그 표차가 8% 표차거든요. 그 안짝으로 하게 되면은 저쪽은 초선이잖아요. 이름도 사실 그 지역에서는 꽤 알려졌을지 몰라도 바깥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그런 후보인데 그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거의 0.7%로 석패한 그 대선 후보가 와가지고 붙어서 이겼다 한들 그건 결코 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참패고. 전국구는 지역에 상관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고 지역구는 그 사람이 중졸이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자기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싸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거기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 상식이고 기본인데 혹시 민주당에서 또 그게 깨졌어요. 이재명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아무데나 출마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이 일단 개항 투표자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다음 그 총선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큰 곤혹, 심지어는 5,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되는 위기까지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당을 마구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 말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정치인들이 좀 나서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안 나서고 있는 것이 이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번에 그 드러났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 찍는데 머리가 나와 있다 그냥 눌러대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동연 후보도 그냥 탁 밀치고. 그러니까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용서하지 않을 자 다 해치고 가고. 사람들이 그 벤치에 앉아있는데 그냥 중간을 뚫고 들어가서 신발 신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술집에 있는 그리고 막 여자 찌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구두 신고 그냥 식당에 원래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너무 신인보다는 거물 정치인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이제 차라리 지난 대선보다 이번 총선에서 더 느끼는 점이 많을 수 있죠.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에 지면은 그야말로 일전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끝이다. 끼기가 어렵네요. 그런가요? 투표하면 민주당.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저는 끝장난다. 할 수 있다 민주당. 그래요. 사실은 몇 번이나 지금 삶과 죽음의 고비를 내면적으로는 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코미디였던 것은 대장동의 윤석열이 과오다, 국민의힘 과오다. 이거는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거거든요. 내가 끄는 대로 마구 국민은 끌려오는 존재다. 이런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 저선까지 갔다 온 이 체험이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산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는 느낌이에요.